안녕하십니까. 선암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 전조 증상인 요실금과 하부 요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오시는데 특히 한 70, 80, 90인 어르신들이 이제 방광염이나 요실금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한 5년이나 10년쯤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방광염이나 잔뇨가 자주 있다. 그러면 한 5년이나 10년쯤 후에 치매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요실금과 하부 요로 증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치매 환자 일병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치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부 요로 증상이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요실금. 요실금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는 증상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드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와요. 그리고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저를 달달달달 볶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은 그런 경우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실금 증상에 대해서 약을 주지만 결국 뇌 기능이 확 좋아지지 않으면 요실금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고 신경과도 한번 가보시라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게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치매 증상을 앓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 의사가 처방을 잘못 해준 게 아니라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치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요실금이 생기면 일단 냄새가 나잖아요. 맨날 팬티 갈아입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사회활동을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근데 별로 없었어요. 근데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 환자에서 요실금은 한 11%에서 90%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요실금인지 잘 몰라서 유병률이 낮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빈도율을 말을 하고 있고 캄벨은 치매 환자의 53%가 요실금이 있는데 치매가 없는 사람들은 요실금이 13%가 있기 때문에 치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치매가 요실금 증상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보다는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있는 경우 이런 치매에 있는 경우 요실금 유병률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요실금 발생 시기가 더 빠르고 빈뇨라든가 요절박이 같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노인성 질환을 보면 알츠하이머가 가장 흔하고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루이 바디가 디퓨저하게 있는 경우 이건 치매하고 파킨슨 중간 정도 혼합된 형태고 그 외에 뭐 뇌수정이 있거나 경막하에 피가 고여 있거나 이럴 때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폐뇨장애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펑셔널 인컨티넌스라고 하거든요. 하부 요로 이상으로 발생하는 요실금이 아니에요. 인식 부족이나 행동 장애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돼서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가는 사이에 소변을 봐버리거나 이런 거죠. 이런 MID나 DLBD에서는 고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기능성 요실금이 초기에 나타나게 돼요.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막 떨잖아요. 행동장애 때문에 발생을 하고 인식장애 자체가 요실금 발생의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날짜 잘 구별 못하는 분들한테 요실금이 높고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측자가 된 거죠. 요실금 있는 치매 환자의 96%가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 입는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행동장애나 인지장애가 생기면 이런 기능성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노인들은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잖아요. 약물에 의해서 요실금 생기거나 소변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중추신경계나 하부 요로에 작용하는 약들인데 이런 것도 일시적인 요실금이 원인이 되고 이럴 경우 이 약을 바꾸면 요실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항정신병 약물을 쓰거나 항우울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안정제약을 쓰는데 이런 것들도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고요. 항콜린제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센트. 그러니까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들도 소변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소변이 이렇게 막혀갖고 방광이 이렇게 있는데 막혀서 안 나올 경우 물을 한 잔만 마셔도 이렇게 넘쳐요. 이거를 일루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오버플로우 인컨티넌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잠자다가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걸 야간 단위라고 하거든요. 노인들한테 굉장히 흔해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고 주로 뇌혈관 질환이 야간 단위를 유발합니다. 특히 이 바소프레신이 많이 존재해야 되는 시상업 영역에 이제 치매가 생겼다 그러면 증상이 발현하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을 경우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단뇨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야간 단뇨고 약물을 드시면 또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완치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 문제인 경우는 뇌를 치료해야 되는데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하는 약을 드신다거나 그런다고 또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복압성 요실금은 배 압력이 증가했을 때 소변이 새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럴 때 배 압력이 증가하면서 소변이 새는 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한테 만약에 복압성 요실금이 생겼다 그럼 일단 검사를 해봐야 돼요. 요역동학 검사라고 있는데 그 검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죠. 나이가 들 경우는 골반 저근이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나타나요. 애 낳고 기침만 해도 소변 새는 것이 흔하게 나타나죠. 치료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치매 여성의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경우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는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배뇨근 과활동성은 배뇨근이 막 과하게 수축하는 걸 말해요. 이 원인은 방광이 소변을 볼 때 이렇게 방광을 짜고 있는 근육인데 이것이 너무 꽉 막혔을 경우 방광의 출구가 막혔을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소변을 짜려고 막 움직이겠죠. 2차적으로 배뇨근이 과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폐색, 그러니까 방광 입구가 막혀서 생기기 때문에 수술 치료로 배뇨 출구의 그 폐색을 호전시켜야겠죠. 만약에 이게 원인이 아니고 중추신경계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주로 이제 퇴뇌 질환이 원인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퇴뇌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야겠죠. 주로 이런 분들은 소변이 막혀서 잔뇨가 많으면서 또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봤는데도 또 남아있고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보통 그리피스가 128명의 노인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분의 1 정도는 치매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역동학 검사를 했더니 배뇨근 과활동성을 발견했고 배뇨근 과활동성 있는 환자들의 오른쪽 전두엽이 혈류량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렇게 배뇨근 과활동 환자의 근육세포가 정상 배뇨근 세포보다는 정지자극이나 아세틸콜린에서 그러니까 본인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배뇨근 수축력에 손상이 오는 경우도 이제 치매와 관계있는데 보통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환자가 있을 경우 알츠하이머라든가 다발성 뇌경색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당뇨같이 다른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배뇨근 수축력이 손상돼서 잔뇨가 남게 됩니다. 이것도 노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부 요로 증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맞게 치료 효과라든가 부작용을 생각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봐서 완벽하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기능을 유지할 수는 없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죠. 이 치료 첫 번째죠. 하부 요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제거를 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이유가 이 다이아파라고 하는데 딜리리움, 망상, 인펙션, 감염, 아트로픽 베지나이티스는 위축성 질염, 파마큐티카스는 약물의 원인된 거, 사이콜로지칼, 정신적인 거, 엔도크라인, 뇌분비의 원인, 당뇨나 이런 것들 있죠. 리스트릭티브 모틸리티, 잘 안 움직여서, 그리고 스툴 인펙션, 이제 변이 꽉 차서 이게 다
노인성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이 염증 이런 것들이 선망이 발생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실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뇨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소변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2시간마다 화장실 가라고 딱 알람을 올려놓고 화장실 가게 되면 요실금 발생 빈도가 감소를 한다고 돼 있고 없어지거나 호전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갔을 때 바지도 내리기 전에 뭘 찾기도 전에 소변을 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인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쉽게 이제 손잡이라든가 지지목이나 휠체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의 조도나 변기의 높이를 잘 조절하고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로도 손을 쉽게 씻을 수 있게 센서를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화장실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골반 근육 운동은 케겔 운동인데 하루에 80번 이상 PC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을 하면 요실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치매 환자들에게 이거를 훈련시키기가 쉽진 않은 거죠.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인식장애나 운동장애가 있을 때 이제 치료로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보통 한 6개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 요실금이 좋아진다 그러고, 그 DLBD의 경우는 중추신경계 항콜린제를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성 뇌졸중 환자들에게도 안티콜리너직을 쓰게 되면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호전이 됩니다. 즉 알츠하이머나 그런 치매 원인이 되는 질환 치료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실금에 배뇨근이 과활동성에 의해서 생겼다 그러면 항콜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츠하이머의 58%, MID의 97%가 배뇨근 과활동성으로 인해서 진단이 되거든요. 2주간 약물을 복용했더니 40%에서 방광 용적도 증가하고 배뇨 횟수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된 치매 환자에게 하루에 이렇게 안티콜리너직을 썼더니 야간 빈뇨가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그 증상에 맞는 약물을 치료하는 것이 또 치료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도 요실금 빈도를 줄여주지만 암이 있는지 잘 스크리닝하면서 써야겠죠. 방광 출구 폐색에 의해서 생기는 요실금일 경우는 탐스로신 같은 약을 쓰게 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야간 단뇨가 있을 경우는 데스모프레신을 쓰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나트륨 혈중이나 신부전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쓰는 게 좋고, 야간 단뇨가 밤에 2번 이상이다 그러면 많이 쓰는 약입니다.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방광 출구에 폐색이 있거나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경우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TOT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도 소변을 잘 못 본다 그럴 경우는 이제 돈요법, 본인이 소변을 빼거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소변을 빼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돈요관, 폴리를 계속 끼고 있을 경우는 감염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만 끼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잔뇨량이 많지 않고 상부 요로 이상이나 요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패드를 그냥 사용하면서 기저귀를 채우는 거죠. 요실금은 치매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해결이 어려운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이라는 것도 원인이 되고 또 다인성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노인들에게 있는 요실금은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지를 잃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고 쉽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를 동반해서 치료할 때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외래에서 요실금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요실금은 제가 봤을 때 완치는 안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관절염처럼 같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증상이 심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원인이 있으면 원인 제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완치를 기대하면서 산부인과 외래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치매가 심해지면 요실금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잔뇨가 있을 경우 소변이 700cc가 이렇게 차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350cc 소변 뺄 때마다 이렇게 소변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감염이 방광염에서 신우신염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 빼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 단뇨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약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증상 치료하시면서 그냥 봐야 되는 질환이고, 이제 이럴 때 내가 5년에서 10년 후에 혹시 치매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줍니다. 행동요법, 그리고 운동, 음식 조절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